3개입니다. 100% 나온 거예요.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무조건 100%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4문제 있고 유치권까지 하면은 뭡니까? 4문제, 5문제인데 6문제. 자, 오늘 맞추는 겁니다. 자, 갑시다. 이제 유치권. 320조 내용인데요. 그 일단 보기 전에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유치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유치권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자동차 갖고 계세요? 네. 안 갖고 계셔도 뭡니까? 남편이 갖고 있잖아요. 네. 자, 자동차를 뭡니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깁니다. 수리. 그래서 정비소의 주인이죠. 주인. 자, 자동차를 뭐 했습니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수리비 채권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죠. 맞나요? 소유자인데 수리비 갚아야 되잖아. 채무자입니다. 그럼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되는데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야. 이 채권자인 정비소 주인은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립니까? 유치해버립니다. 유치가 뭐예요? 유치. 자, 우리가 유치장 들어봤어요? 네. 나쁜 짓 하면 유치장 유치해버리잖아. 맞죠? 이게 뭡니까? 자동차를 뭡니까? 유치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해버린다. 자, 그래서 유치권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유치권입니다. 320조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읽어보겠습니다. 320조 1항. 타인의 현관편에 돼요. 타인. 1항. 타인.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타인 물건이 됩니다. 타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자, 반드시 점유 현관편에 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점유.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자,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 현관편에 시고 변제기 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말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컨대가 지금 설명했던 자동차 수리비 안 주면 말할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다. 그거 받을 때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됐습니다. 그 밑에 내용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밑에 가서 법적 성질입니다.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있는데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대의가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있잖아요. 물상대의성이 뭐였습니까?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면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저당권자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여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상대의성은 없어요. 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타이틀의 현관편에 주고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고 양갈로 3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대의성 없다? 물상 대의성이 없다. 그 현관편에 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바로 갑니다. 자, 우리 판서로도 또 펴놓고 합시다. 몇 페이지다? 61페이지. 판서로도 61페이지. 폈어요? 61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320조에서 이제 성립 요건이 다 했어요. 유치권 성립한다. 자, 우리 가면 성립 요건을 갑니다. 첫 번째. 목적물인데 목적물이 뭡니까?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법조는 아까 있었죠? 두 번째.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관하여 생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채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물,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 목적물 합시다. 이 목적물이 물건 또는 무슨 증권입니까? 유가증권. 여기서 관해서 생긴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련성 관련된 판례는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현관편 했습니다. 320조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맞아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 수리를 안 했는데 유치권 행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했다가 빠말땡이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니 수리도 안 해놨노? 예? 뭐라 하겠죠?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도래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변이 도래해야 되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유에도 우리가 320조의 점유의 형합편에서 했죠? 네.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0조 아까 1항만 봤는데 2항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자, 우리가 아까 2항은 봤나요? 없네, 2항이. 2항이 없는데 1항이, 원래 1항하고 2항이 있어야 되는데 2항 안 넣었네요, 이 책이요. 2항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점유했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고,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에 판소노트 돼 있습니까, 그게? 아, 돼 있어. 자, 한번 책에 봅시다. 334페이지입니다. 유치권의 목적물. 자, 타이틀의 형한편 타인의 물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동상, 부동산 포함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밑에. 유치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알아서도 무방하다 돼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거는요, 여기서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 물건이라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타인이라는 것은 제3자 물건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자동차가 내 건데 갑이 와이프야. 그냥 내가 바쁘니까 강의하고 있으니까 가서 자동차 좀 수리 좀 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수리비를 안 주면은 내 거 제3자 물건도 유치할 수가 있다, 맞죠? 무슨 말이겠죠? 있다. 아시겠죠? 다시. 자, 제가 이제 뭡니까? 요 자동차, X 자동차의 소유자예요. 무슨 말이죠? 와이프 보고 좀 뭡니까? 수리 좀 맡겨라. 엔진을 좀 갈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은 이 정비소 주인은 제3자 소유물도 유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타인이라는 의미 알겠죠? 타인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 물건도 유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 점유입니다. 점유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첫 번째 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점유는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찾았습니까? 맨 밑에? 맨 밑에 334페이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맨 밑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것 경우에는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 채무자. 누가 점유해야 되는데? 채권자. 그러면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누가 점유를 해야 된다고? 채권자가 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나오면 무조건 승인한다, 안 한다? X야.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나왔어요. 3번. 그 판례 모르면 죽음이다. 옆에 죽음 해놓으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적법한 점유. 우리가 적법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돼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위한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 승인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보시면 되고, 입증 나와 있죠? 네. 입증.
자, 점유하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적부가 보형이 추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 밑에 3번 갑니다. 바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밑에 줄 것이고, 자, 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필요비와 유입비. 자, 필요비,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3번. 채권이 목적물이 반환 청구과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좀 안 듣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좀 끊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각각 을이.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넘기고 대금이 갔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뭐가 되면 취소되죠? 취소되면은 이 사람은 목적물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 얘는 목적물을 뭐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잖아. 됐어요? 자,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서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무효가 취소됐을 때는 반환할 때 네 부동산 안 주면 내 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있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얘는 뭐냐면 네 대금 안 주면 내 못 준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률 관계일 때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면은, 자, 책에 336페이지에 메뉴 가면 매매 계약이 뭐 된 경우? 취소된 경우. 대금 반환 청구가 목적물 반환 청구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 생기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동일한 법률 관계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채권 있죠? 별표입니다. 별표. 자, 그때는 이제 권리금 반환인데, 자, 이게 우리 판서노트에 몇 페이지냐면은, 판서노트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폈어요? 네. 자, 결련성 문제 나와있죠? 밑에, 맨 밑에. 나와있어? 네.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데, 보, 부, 권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증금 안 주는 거하고 목적물 반환은요 동시행 관계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잖아요.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부속물 매수 대금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청구를 했습니다. 무슨 회복 청구했다고요? 원상 회복했다.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인이다.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원상 회복 특약 적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특약 적으면 원상 회복 특약 적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보부 권원입니다. 옛날 보부상의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보부 권원. 근데 공사대금 안 주면은, 공사대금 목적물이 생긴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건물에 공사 짓다가 중간에 멈췄다. 무슨 권 행사정 적어놨습니까? 유치권. 아, 저 공사대금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또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첫 번째 판례가 뭡니까? 권리금 반환
첫 번째 차스 중간에 권리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나옵니까? 청구권 나와 있잖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판례는 다음에 돌 때 설명드릴게요. 자,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가서 채권의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성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점유하고 관련성 관계가 아니고 목적물과 채권과의 관련성이 있죠. 점유하고 관련성 따지나 안 따지나?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죽으시고 목적물의 점유 중에 피담층을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그 내용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입니다. 변제기가 뭐 해야 됩니까? 도래해야 된다. 우리 책은 순서를 좀 바꿔놨죠? 바꿔놨죠? 자, 다른 책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그 1번이 그 내용입니다. 맨 끝에 줄에. 체크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번 판례, 동그라미 2번 판례 원상 복구 나와 있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 회복,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배척된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물이 뭐야 돼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인데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야.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결연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배제특약이 없었을 때 유치권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자, 그러면 효력이 뭡니까? 효력이.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상권의 효력이 뭐였습니까?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효력이 뭐예요?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지역권의 효력이 뭐예요? 지역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효력이 뭐예요?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옆에 중개사무실인데 옆에 정비소가 있다. 정비소 주인이 와서 이제 뭘 안 준단 말이에요? 수리비 안 준다.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니는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다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니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니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자의 권리는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 펴시고 자, 펴세요. 필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목적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돈 안 주면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 있잖아요. 경매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수리비나 차값이나 비슷하면은 그 정비소 주인이 뭐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내 변제 충당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있죠. 이게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권.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 변제 무슨 권이 있다? 충당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뭐 원룸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게 월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이게 뭐예요? 과실수취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있잖아요. 수취권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충당할까요? 이자부터 충당. 법에 이래 돼 있어요.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한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 1억인데 이자가 3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 까고 이제 원본은 들어가서 까내려 간다고. 여러분이 돈 빌렸는데 돈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자부터 까고 원금에 까내려 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갚아본 적이 없어요? 갚을 때 그렇게 갔잖아. 제발 플리즈.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돈을 갚을 때는 이자 얼마고 그다음에 원금 얼마 까졌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약관 대출 받았는데 내가 돈을 갚겠다 그러면요, 그 이자가 얼마고 이자 상계하고 그다음에 원금 얼마 상환됐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알아. 보험 들었는데 대출도 안 받아보니까 모르죠. 약관 대출. 자, 저 받아봐 알아요.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까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응? 325조에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이변제 충당권도 얘기했는데 요것도 안 했네요. 아까 수립이나 착값이나 비슷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리 변제 충당하겠다 하겠죠? 네.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요때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요게 이제 324조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 일곱 번째. 이거는 뭡니까? 권리가 아니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변제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상대위성 없습니다. 22, 23에 연달아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권리고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 자, 정비소 주인은 지금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지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잖아. 그럼 관리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이걸 위반하면 무슨 청구 당합니까? 소멸 청구 당합니다. 이 소멸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게 뭐예요? 효력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337페이지. 목적물에 유치할 권리가 나옵니다. 320조 아까 읽어봤죠? 유치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세권 나와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변제 청구와 유치권 행사 아까 했죠? 수리비 갚아라 청구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 밑에 내용 참고서 보시고, 자, 밑에 3번 내용은 3월달에 할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넘기세요. 넘기면 이 판례 보다가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자, 요거 뒤에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건 너무 이거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해 도저히 안 돼. 넘어가서 339페이지 상환 이행 판결도 뒤에 설명합니다. 밑에 가서 환가를 위한 경매 갑니다. 양가로 입어. 무슨 권이 있다고요? 경매권 322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 앞에 거는 3월달에 합니다. 충격은 오겠지만 3월달에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까? 2항입니다. 322조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한다.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권이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당하려면 통지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과실수칙권 323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권리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과실이 금전이 할 때는 뭐 넣어야 됩니까? 경매 넣어야 되죠. 자, 2항이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과실은 먼저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고. 자, 비용상환청구권 325조 내용입니다. 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필요비를 주체할 때는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2항 갑니다. 유입비 나올 거예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유입비를 지출할 때는 유입비 현감펜.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뭐한 경우에 하나요?
현존한 경우가 하나에 줄 것이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서 이를 상한 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다 받고요. 의무가입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324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무단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게 2항의 내용이야.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승낙 없이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권리 중에 한 개가 뭐예요?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보존을 위한 사용이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 넘어가서 양갈로 2번입니다. 의무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하면 무슨 청구당한다? 소멸 청구. 3항.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뭐예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 갑니다. 밑에 190페이지 참조. 우리 아까 했죠?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 혼동, 공용징수, 포기, 몰수 이렇게 하면 다 공통의 소멸사유 아닙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면은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 채권 소멸시 나옵니까? 자, 요거는 타이틀 우리 법조문 있죠? 법조문 있습니까? 자, 이게 별표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도 수리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수리비를 청구를 안 하면 몇 년 동안 안 하면 10년 동안 하면은 자, 수리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단 말이야. 무슨 권 행사하고 있어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특유의 소멸사유 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324조 의무 위반하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담보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갑을 꺼내려니까 지갑이 없어. 그래서 시계 50만 원짜리 딱 풀어가 딱 던져주면 유치권 풉니까 안 풉니까? 풀죠? 네. 그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내가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 못 받아오죠? 네. 돈 줘준다니까. 걔도 세탁소 주인도 뭐예요? 유치권자야.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갑은 진짜 실제 안 들어가 시계 풀어가 주니까 유치권 풀더라고요. 뭐라면 돈 가져오세요 이러죠. 아시겠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은 뭡니까? 소멸한다. 알겠죠? 그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점유를 상실하면 이거 아까 했잖아. 유치권은 계속 뭐 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네. 점유가 계속되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우리 판서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6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유치권의 소멸 사유 나옵니까? 나와요? 채무자의 소멸 청구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 위반했을 때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소멸 청구 다 안 돼 있고, 다른 담보 제공했을 때 소멸 안 돼 있죠? 전부 상실할 때 소멸 안 돼 있죠?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있죠? 자, 혼동이 뭐예요?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져와 버렸다. 수리비 채권 가져와 버렸어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변제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수리비 주면 소멸하죠? 목적물이 매실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치권의 성립은요, 저기 앞에 했습니다. 자, 성립 어떻게 성립한다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수리비 채권이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면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네. 점유주인이. 그러면 배제특위가 없으면 유치권 성립을 하잖아요. 네. 하면은 어떤 권리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돈 안 주면 겸해 넣을 수가 있고. 변제 충당할 수도 있다. 간이 변제 충당하고. 미리 통지는
해야 되지, 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죠. 자, 내가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목적물 유치하고 있다. 월세 나오죠.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점 충당하고, 인경가 있을 때는 원본에 충당하고요. 보존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 유입비. 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상대위도 없습니다.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가 있어야 되고요.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하면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를 당한다. 324조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풀고 집에 가입시다. 자, 367페이지요. 367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차인, 임차원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피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밑에 2번 문제. 보, 부, 권, 원. 자, 칠판 보세요. 무슨 권원? 얘는 결례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판례야. 자, 보, 권리금, 기억 탈락, 니은 탈락.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원상 복구 특약 있잖아요. 맞죠? 탈락. 답 몇 번? 그냥 답 나오네. 무슨 고르만? 보부 고르만이었으면 됐잖아. 예? 됐죠? 자, 근데 D급분 한번 봅시다.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필요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이걸 손배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사할 수는 있답니다. 답이 몇 번이다 그랬어? D건 2번이죠? 됐습니까? 자, 넘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위에 거 문제 한번 풀고 갈까요? 1번 또? 접어봤어요 벌써? 아, 접었어요? 자, 367페이지 그 1번 문제 풀고 갑시다. 많은 김에. 자,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물상대에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 2번은 배제특약은 유효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원상복구, 원상회복특약 적어 안 적어? 적는단 말이에요. 그 특약이 뭐니까? 유효니까. 유효하다. 맞죠? 자, 3번은 유치할 물건은 제3자 소유물도 승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가 물건을 직접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직접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해야 돼? 채권자가 해야 되지. 자, 그럼 4번도 맞네? 답이 5번입니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거는 공사대금이 아니고 자재대금이잖아. 맞죠? 자재대금이야. 이거는 목적물에 관한 생익채권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자재가 들어가가지고 공사대금 채권이 돼야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재대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게 23회 때 나왔고요. 28회 때도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권 했습니까? 유치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당권 할 거예요. 저당권하고 채권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